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시 90회차 이번 주말 회차에서 K리그 1 2경기 그리고 K리그 2 4경기인데요. 그 승무패 대상 경기로 포함된 경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K리그 경기들 분석입니다. 먼저 K리그 1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이 체력이 회복된 기동타격대가 꽤나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먼저 홈팀 서울은 지난 라운드 인천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수원FC 상대로 7득점 경기를 펼친 후에 이 공격력이 좀 주춤하면서 그 다음에 1무 1패를 기록 중이죠. 이 인천 상대로 윌리안이 침투 플레이로 이 PK를 만들어냈는데 이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 상대 키퍼 손에 맞고 골대에 맞으면서 선제골 기회를 이 나상호 선수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PK 외에도 나상호 선수한테 찬스가 조금 더 있었는데 이 나상호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이 상대 인천 이 골키퍼 선방이 좀 눈부신 선방이 나왔었죠. 그래서 서울은 이 코너킥과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기성용, 팔로세비치 이런 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이 제공권, 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들의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이한범이 쓰러진 와중에 이 인천에게 실점을 했는데 이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VAR 판독 끝에 득점이 인정이 됐지만 서울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실점이었죠. 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장악해줄 공격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지금 서울입니다. 이 비전 존스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 과거 K리그에서도 이렇게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서울은 경기 내용은 좋지만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자칫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막바지에는 이 중앙수비수 이한범을 최전방까지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수를 시도해보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죠. 원정팀 포항입니다. 이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죠. 이 기동타격대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전북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장기인 이 측면 전개를 통한 공세를 펼쳤고 특히 이날 뭐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 고영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상대 수비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전방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침투에 능한 포항입니다. 심지어 원톱으로 나서는 제카도 상대 라인을 깨트리면서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때 패스만 제대로 연결이 되면 바로 골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 포항입니다. 고영준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온 골을 한찬희 선수가 세컨슛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이 후반 초반 상대 속공에 측면 수비 이 박승호 선수가 조금 뭐 엄살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서로 손이 부딪히면서 이 수비를 중간에 포기한 게 좀 아쉬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 막바지 이호재 카드가 적중을 하면서 이 상대 전북 수비수들이 클리어를 제대로 못한 걸 이호재 선수가 결승골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두 팀은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체력 회복을 할 만한 시간을 가졌던 포항의 기동 타격대 굉장히 매서운 속도감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 중앙 수비 라인의 느린 발, 특히 기성용과 오스마르 선수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에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서울의 패. 이게 또 배당은 서울이 정배당으로 나왔는데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핸디 패,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유독 대전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죠. 뭐 3승 6무 1패. 최근에 10경기 동안에 단 한 번밖에 패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광주는 마지막 그 휴식기 전에 수원FC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속 무승부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서 수원FC 공략에 사실 광주가 조금 공격적으로 애를 많이 먹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중앙수비에서 티모까지 높게 올라오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공격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상대 헤딩 클리어한 공을 두현석 선수가 박스 정면에서 아주 원더골, 중거리골로 먼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후반 이 수원FC가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좀 광주에게 위기 상황들이 생겼는데 밀집 수비로 대응하면서 아주 잘 막아냈죠. 경기를 잘 운영을 하면서 후반 남은 시간도 잘 활용했고 결국에는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광주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득점력인데 득점력만 조금 더 개선되면은 이 광주의 순위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대전입니다. 대전은 홈에서 대구에게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5무 1패 2 무승부진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죠. U22 카드 배준호 선수가 확실히 그 21세 월드컵 다녀온 후에 더 기량이 만개하면서 확실히 좋은 공격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광현 선수도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동료들에게 연계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플레이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게 움직이고 있는 대전의 최근 모습이죠. 프리킥 헤딩 패스 전개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가 드디어 프로 데뷔골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역습 수비에서 이 상대 세징야에게 밀린 점은 좀 대짚은 문제인데, 이게 그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뭐 실점한 것과 다름없는 장면이 후반에만 2차례나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자원들의 활약으로 경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뭐 마사, 그리고 뭐 골을 성공시킨 배준호, 이현식, 이 다양한 선수들이 이 선에서 활약을 하면서 대전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줬죠.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수비 불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준호의 활약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선수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전에게는 굉장히 큰 보물 같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U22 카드가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점이 되겠죠. 두 팀은 올 시즌 앞선 2차례 맞대결은 모두 무승부로 그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대전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나설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분명히 수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광주가 순간적으로 우르륵 몰고 오는 그런 빠른 속공을 펼칠 경우에 대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광주 돌격축구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측에서도 이 광주가 대전에는 좀 앞서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이 무승부보다는 이 광주의 승 쪽으로 좀 더 기울 것 같습니다. 승, 핸디무,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굉장히 유력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과 천안의 이 2부 리그 경기인데요. 이 천안의 기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연승 도전에 실패했지만 먼저 홈팀 부산입니다. 이 지난 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이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근데 이 경기 부천전을 가지고 뭘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그라운드가 완전 물 웅덩이가 되면서 뭐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했죠. 앞서는 이 안현정과 마찬가지로 박동진, 김찬, 이 프랭클린 트리플 타워를 가동하면서 공격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뒤에서 라마스 선수가 공격 전개를 뿌려주고 하면서, 근데 이게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었던 그라운드 컨디션이었습니다. 이 공이 제대로 흐르지도 않았고 바운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프랭클린 선수 뭐 포인트는 없었지만 시즌 초반의 그 부진한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적응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격 조합이 다양해진 만큼 아마 뭐 후반에는 최건주 같은 발빠른 선수가 투입이 되기도 하고 좀 달라진 부산의 공격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하기 힘든 지난 라운드였죠. 공격 옵션이 다양해진 효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산입니다. 원정팀 천안입니다. 안산 원정에서 1대2로 아쉽게 패했는데 굉장히 경기 내용적인 측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천안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천안의 이 안정적인 경기력이 바탕이 되는 그 3백이 아닌 5백이죠. 5백 형태, 5-4-1 형태로 운영을 했고, 중원에서 정석화와 이 신영민 선수가 밸런스를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이 두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주는 만큼 이 윤용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못다에게 찔러주고 하면서 굉장히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수비적인 안산이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몰아쳤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운영을 하긴 했는데 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템포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확실한 골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죠.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한 부분도 좀 아쉬웠죠.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공격에 가담한 중앙 수비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영리한 돌아뛰는 움직임으로 박준광 선수가 얻어낸 PK를 못다가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이 후반 막바지 이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승골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천안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팀은 1라운드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쳤고, 이 천안의 프로 데뷔 첫 경기 상대가 이 부산이었죠. 결과는 그때 당시 부산이 3대2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못다가 K리그2 대위전에서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죠. 수비를 잘하는 부산입니다. 수비 후 카운터를 치료할 천안이죠. 전체적인 스쿼드의 무게감에서 이 부산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죠. 경기는 지금 천안의 기세가 아주 좋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부산 상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부산의 승, 핸디부,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천안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설 거기 때문에 1대 0이나 1대 0 혹은 2대 0 그런 경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부산 승, 이게 가장 안전한 추천 배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포와 안양의 경기인데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안양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김포는 경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거의 풀코트 수비 전략을 펼치듯이 경남을 상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부터 압박을 많이 걸다 보니까 뒷공간을 향한 상대의 롱패스 전개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대응을 못했죠. 쫓아가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압박 플레이로 상대 실수를 유도는 했지만 여기서 공을 탈취한 후에 이 마무리 슈팅까지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 유민호 선수가 교체 투입된 후에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을 이 골망을 흔들긴 했는데 이 공이 전개되기 직전에 VAR 판독 끝에 그 드로잉 상황에서 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옵사이드 판독이 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죠. 많이 뛰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다 보니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확실히 막바지에 체력 저하가 늘어나면서 이 수비적으로 막아내는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포였습니다. 윤민호 선수의 제공권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뭐 골이 취소가 됐는데 그 상황 외에도 그래서 뭐 루이스 최근 좀 부진한 루이스를 대신해 다양한 공격 조합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김포가 되겠죠. 원정팀 안양입니다. 홈에서 선두 김천을 2대 0으로 제압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뭐 주축 선수들의 이적, 감독의 사퇴 발언 등 내용을 겪었던 안양이지만 이 선수단이 의지가 돋보이면서 선두 김천을 잡아냈습니다. 야구와 이동수를 투입하면서 확실히 전반 중반부터 공격적인 운영이 잘 먹혀 들어갔죠. 고참 이창용 선수가 이 상대 주 득점은 이 조용욱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이 굉장히 잘 먹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또 후반 이 주현우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공격 가담한 수비수 김영진이 선제 헤더골로 연결을 했고 이 왼쪽 공간에서 공격 전개하면서 이 김동진의 패스를 받은 라이르시오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이 굉장히 파격적인 임팩트를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만 올 시즌 벌써 8번째 안양입니다. 이동수가 가세한 중원도 굉장히 든든해졌죠. 그리고 라이르시오, 브루노, 야고 이 브라질 삼총사의 조합이 아직 호흡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굉장히 잘 맞아가고 있죠. 조금 한 8월이 지나가면은 이 선수들의 조합이 안양에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9라운드 맞대결에서 김포가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2대 1로 승리를 거뒀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김포입니다.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죠. 공민현도 들어왔고 뭐 조성준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 안양이 충분히 파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단이 하고자 하는 의지, 각성한 안양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김포의 패, 핸디 무, 오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결과 반대로 한 1대2 이 안양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경남 경기인데요. 최근 두 팀 모두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아산과 0대 0으로 비기며 최근 3무 3패 6경기째 승리가 없죠. 공세적인 운영으로 나서긴 했는데 이랜드 최근에 경기력은 좋습니다. 저희가 분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골 결정력이 자꾸 발목을 잡네요. 이 좁은 공간에서 부분 전술을 시도하지만 이 마무리 이 부분 전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침투하고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이 마무리 슈팅이 부정확하면서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시우와 박정인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한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비 밸런스는 나름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협력 수비로 상대 공세도 아주 잘 막아내고 미드필더들도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는 모습이 돋보이죠. 이 속공 카드가 많아졌는데 이 마무리 계속 언급하지만 이 슈팅 정확도만 높아진다면 이랜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 내용적인 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속을 못 챙기고 있죠. 원정팀 경남입니다. 김포가 0대 0으로 비기면서 경남 역시 최근 4경기 2무 2패 잠시 주춤하고 있죠. 이 좀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레이손과 원기종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상대 빠른 속공에 수비적으로는 잘 대처하면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또 원기종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였는데 이건 좀 골운이 따르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찬스가 두세 번 있었는데 원기종 선수가 잘 처리를 했지만 뭐 상대 키퍼에게 막히기도 하고 살짝 골문을 벗어나기도 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뭐 후반 중반에 실점 상황이 있었지만 VAR 판독 끝에 다행히 옵사이드로 이 앞선 상황에서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되면서 패배를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후반 막바지 좀 몰아치긴 했었는데 이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한 경남이었죠. 아무래도 이 모재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공격이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원기종 선수가 베스트이긴 했는데 주변 동료들의 부진이 조금 아쉽고 특히 글레이손 선수가 좀 최근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글래손의 자책골도 있었고 이 서울 이랜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죠. 근데 이번 경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최근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골 결정력이 있는 이 경남이 조금 더 앞서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서울의 패, 핸디부, 오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기는 그 오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전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골망을 한번 열어 제치기만 하면은 5점 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가시는 것보다는 오버 경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김천과 성남입니다. 가브리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성남이죠. 홈팀 김천, 안양 원정에서 0대2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경기를 점유하고 운영하려 했지만 안양 선수단의 전체적인 투지에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김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포 조용욱 선수가 안양 수비에 완전히 막히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골대를 맞힌 슈팅도 2차례나 나왔었고 상대 키퍼 선방에 슈팅이 막히는 좀 운도 따르지 않았었죠. 세트피스 수비 미스로 이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 실점을 한 원두재 선수가 좀 너무 미리 뛰어서 이 공을 걷어내지 못하고 판단 미스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점을 했고 측면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김천 입장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 공간을 내주면서 추가 실점까지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력은 좋았지만 상대 의지, 이 투지에게 밀렸죠. 이 조용욱 선수가 막히자 공격에서 좀 해법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이 조용욱 선수가 막히게 되면 뭐 김준규의 프리킥 한 방, 이런 거, 뭐 중거리 슈팅 한 방, 이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용욱 선수를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김천이겠죠. 원정팀 성남은 전남 상대로 2대1 승리를 얻었죠. 이 가브리엘의 완벽한 침투 패스로 진성욱 선수가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꼭지점이 되면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끄러워졌죠. 전반 중반 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가브리엘 한 명이 합류하며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진 성남입니다. 이 상대 중고리퍼에 실점하긴 했지만 상대가 뭐 이건 너무 잘 찼던 슈팅이었던 만큼 성남 수비가 딱히 뭘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 가브리엘 선수는 1골 1도움으로 팀 공격을 완전히 주도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운영이 살아났는데 이 가브리엘 단 한 명이 바꾼 성남의 경기력입니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전남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반 중반 퇴장당했기 때문에 뭐 너무 성남이 너무 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가브리엘 선수는 안산에 있을 때부터 2부 리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합류한 이 성남의 공격력은 확실히 매서워진 부분은 확실합니다. 두 팀은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였고 FA컵에서는 성남이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하긴 했었죠. 이번 경기는 가브리엘이 합류하면서 공격력이 업그레이드된 성남인데 전체적인 경기력은 김천이 확실히 앞서있죠.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험치가 더 많은 이 김천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천의 승, 핸디부, 그다음에 오버 예상을 드립니다. 이 경기도 승패보다는 오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리그 1 두 경기는 이 서울과 포항의 경기는 서울의 패. 이게 왜 역배당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어야 될 경기 같습니다. 광주와 대전의 경기는 이 경기는 어디가 이기든지 간에 2대1 정도의 스코어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두 팀 다 많이 뛰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만큼 이 후반 중반 지나서 뭔가 서로 불꽃이 튀면서 2대1 정도의 스코어로 유력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리그 1은 두 경기 5배 추천드리고요. K리그 2는 부산과 천안 경기는 이거는 뭐 부산의 승이 굉장히 유력한 경기가 되겠죠. 천안이 최근 기세가 좋긴 하지만 부산이 이 3백 수비 라인과 이 중앙 미드필더 밸런스가 너무 좋은 팀인 만큼 이 실점을 잘 안 하는 팀이죠. 네, 굉장히 유력한 경기고 김포와 안양의 경기는 이 안양의 공격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거는 김포가 잡아내기 힘든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김천과 성남 경기 이 경기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K리그 2 3경기에 4.7배 이렇게 두 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0회 K리그 1, 2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